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취재하던 열린공감TV 취재진을 폭행해 무리를 빚었던 애국순찰팀이 지난해에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폭력을 행사해 무리를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애국순찰팀은 자신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순수 자원봉사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다수의 여신도를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의 아버지인 김영남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한문 뉴스 박지희입니다. 지난 27일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던 열린공감TV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런데 A씨가 소속된 애국순찰팀은 전광훈 씨 교회 앞에 천막까지 쳐놓고 전 씨를 비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주변 취재를 왔던 유튜버의 목을 조리는 등 폭력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국순찰팀의 단장 황모 씨는 자신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순수 자원봉사 단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신비롱 기자입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취재하던 열린공감TV 취재진이 의문의 인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거칠게 밀치는가 하면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는 애국순찰팀이라는 명찰이 버젓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순찰팀은 사랑제일교회 비호에 나섰던 단체여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제일교회 입구에는 애국순찰팀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순찰하는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주변 주민을 인터뷰하던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인근의 저기 주변 주민들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시비가 붙어가지고 애국순찰팀 단원 한 3명이 저를 갖다 밀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중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제 멱살을 잡고 그 구석대기로 끌고 와서 제 목을 좀 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 2번 불출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순찰팀 단장 황모 씨는 자신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단체이며 이번 취재진 폭행 역시 열린공감TV 측에서 먼저 공격해 대응하던 차원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사랑제일교회에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태아가 사망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지켜주고 협조했던 거는 사실인데 그 친구가 먼저 발로 차고 거기에 대응해서 2번 찼는데 한 번은 같이 온 여자가 정강이에 맞았다. 그런 거로 해서 폭행으로 지구대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뭐 입건이 되든 뭐 하든 하겠죠. 서로 쌍방이니까. 저희는 그 행사나 이런 데 광화문 집회 이럴 때 질서 유지만 해. 정당에 당가입을 해갖고 막 이렇게 NGO예요. NGO. 그러나 황 씨가 말한 질서 유지와는 다르게 이들이 일으킨 폭행과 소동은 국회와 광화문 광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됩니다. 심지어 한 단원은 자신을 국회 깡패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한다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애국순찰팀, 이들이 말하는 질서는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평안한문 뉴스 신비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까지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대통령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시민사회계의 요구도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잇따른 망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충분히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후보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성적 취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입법 예고된 이후 14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해온 시민사회계는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명분 삼아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합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합의하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선후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라고 일단 먼저 말하고 싶고요. 이게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재화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내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학교도 다니고 있고 취업도 해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거는 변할 게 별로 없는데 반동성애 운동과 무슨 성소수자 운동의 대립인 것처럼만 만드는 게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민 대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달 29일 발표됐습니다. 한겨레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무려 71.2%에 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구경하는 중립은 폭력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윤수입니다. 다수의 여신도를 미성년 시절부터 길들여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아무개 목사를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자신의 아버지가 담임한 교회에서 아들 목사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아버지인 담임 목사에게 호소했으나 아버지는 아들의 비행을 숨기기 바빴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까지 쫓아냈는데요. 최근 법원이 이 아버지 목사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수의 여신도들을 미성년 시절부터 길들이기 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 씨의 아버지 김영남 목사가 12월 첫 주부터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의 직무상 과오가 중대하고 직무를 계속 이어갈 경우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김영남 목사의 아들 목사가 교회에서 벌인 성적 비행이 공론화한 건 2007년경부터입니다. 김 목사는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정혜민 목사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의 사죄와 또 사퇴를 요구하는 교인들을 제명 출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가해 목사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가해 목사를 비호했던 그 아버지 목사의 형태가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아들의 어떤 이런 잘못을 덮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교단적으로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든지 그 당시에 그 가해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가 합동측 교단에서 이단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남편을 이단으로 몰면은 더 이상 사역을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협박도 실제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고 피해를 당했었어요. 피해 교인들은 예장합동 소속 박성철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잘 계속 간다는데 너무 힘들었죠. 이번 주 상황 대치되는 거 보고 이제 신고하고 못 들어가려면 일단 밖에서 예배 드리고 판사가 뭐 지금 뭐 카페 열어주라고 거기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도 저러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임시장애당이니까 이번 주부터 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설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거는 뭐 어떤 재판하면 끝나지만 제 경험은 아마 교회 내 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한편 김영남 목사의 아들 김모 씨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이달 10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지난주 평화나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주장 중 사실과 크게 다른 몇 가지를 체크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주요 쟁점 몇 가지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나무가 개척지원금 회수 사례로 언급한 김 목사가 개척지원금 운영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주장입니다. 교회 개척을 신청할 때부터 목회 계획서와 동의서, 또 차용증,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서류는 개척자들이 동일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지원 및 관리규정 제18조에는 교회 개척지원금 회수 조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창립 3년 경과 후 출석 성도 장년 10명 이하를 저성장교회로 규정하고 이 경우 교회 개척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15년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소 김 목사가 개척을 나갈 때는 이 없는 조항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척 지원이라고 홍보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뒤로는 개척을 나가는 목사들에게 차용증과 또 이행각서까지 받았다는 것을 반론으로 내놓는 현실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줄곧 김 목사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삼척의 교회 개척을 하기 전 태백 지역 교회의 후임자로 파송돼 교회 인수 과정에서 교인들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김 목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되죠. 하지만 김 목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인격 살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아니 마지막 목사로서 정말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나름 살았다라고 완전하지 않지만 살았다라고 그 자부하고 그 자존심 하나로 지금 버텼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뭐 완전히 뭐 허위로 그 인원 보고서나 내고 비인격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해가지고 나를 만나서 와서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일방 주장을 실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접한 동료 목회자들은 김 목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애썼는지를 증언하겠다며 입장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김 목사의 개척 과정을 지켜보며 소통했던 교인도 김 목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직접 증언에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고 그분 인터뷰에서 아시겠지만요. 그분 대리하고 밥 배달 같은 거 하면서 번 돈으로 그걸로 쌀 사고 연탄 사서 할머니들 나눠주던 분이세요. 제가 그분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그렇게 만들고 개척 지원금을 교인들은 다 그냥 지원금으로 아신 거죠. 네,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그거 환수한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교회인데. 그는 자신의 인터뷰 때문에 혹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부에 있는 다른 부목사에게 화살이 돌아갈까 봐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대처하는 걸 봐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얘 누구야? 이 사람 담당 교역자 누구야? 이거 몰랐어? 물어보고 추궁하고 이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평화나무는 김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에 낸 보고서 등을 모두 받아 살펴봤습니다. 또 주변 인물들의 주장도 체크해봤는데 김 목사가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은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김 목사의 기본 이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개척 지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김 목사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개척을 나갈 당시 개척 규정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년 이상 심우한 교역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63년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복음전도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이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기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장한 대로 이 사역이 정말 숭고했다면 이제라도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역자는 없는지, 저성장교회로 못 박은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 하는 목회자의 사정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이형은 목사는 이 사건을 취재한 평화나무만큼의 안타까움과 속상함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광훈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 측은 지난 11월 30일 항소했습니다. 사실상 학원을 국제학교 또는 대안학교처럼 운영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아온 서울시 서초구 소재 S학원 S목사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인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K목사가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K목사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일반적인 예배 등의 종교 행사와 무관한 뮤지컬 공연 준비 중 발생한 일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피해 교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이 12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평화나무는 오는 8일 2차 모금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